브리니 턱! 안녕하세요 브리니 여러분들. 오늘은 예정되어 있던 강의 대신에 시험 3주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요약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커버하는 학습의 양이 그리고 그 지식의 방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3개월 만에 시험에 붙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다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냥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 단기 합격의 비법은 정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는 단 한 가지의 전략을 꼽으라면 무조건 정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지금 제가 시험 3주 전에 여러분들의 뇌구조를 한번 여기에 그려봤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아는 게 있을 것이고, 정말 더 많이 봐서 이건 내가 진짜 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알 것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살짝 헷갈려요. 그리고 조금 아는 것도 있어요, 여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불행히도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1년 넘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알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은 거, 그리고 조금 아는 거, 요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오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었고, 또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오지선다해서 그런 경우 있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 3번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답이 4번이더라. 이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모의고사 오답의 원인이고, 그리고 총점을 깎아먹는 주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험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이 빨간 부분이 너무 커서 포기를 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일단 제 요약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여기 보시면 저는 실제로 그 교과서나 요약서 이런 데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아예 제가 뇌 속에 빨간 부분이 있다 인식을 하고, 아예 교과서 요약서에도 빨간 네모 표시를 들어서 이거를 시험 전날까지도 이 빨간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봤어요. 사실 기본서가 아니라 요약서만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전 과목을 3주 안에 다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요약서 안에서 이 빨간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 빨간 부분만 계속 봐서 한 과목을 하루 만에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아직까지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험이 한 3주 정도 남았죠. 시험 3주 전에도 모르는 게 있으시다면 저는 과감하게 버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버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실제로 모르는 게 아직까지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문제는 하도 많이 봐서 어떤 토픽에서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면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약서에서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요걸 교수님들이, 이 책을 쓰신 교수님들이 미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요즘 내가 조금 필링이 와. 이거는 신경향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사실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 3주 남았는데 이걸 내가 모르면 한 문제를 틀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또 사로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촉박할 때는 지금에서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시는 그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시험이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95점의 학생만 붙는 시험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맞추는 걸 알기만 하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진짜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사실 요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거 아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그게
실제로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면 그냥 교과서나 요약서, 자신이 공부하시는 책에다가 그거 관련돼서 기출문제, 관련 내용 전부 다 적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약서에 단권화를 했기 때문에 요약서에 이 부분을 빼곡하게 다 적었고요. 제 요약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부분은 아마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따옴표 안에다가 문구를 써놔요. 이게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고 이 문장으로 해야지 맞는다. 이거를 관련된 내용 옆에다가 빼곡히 다 적어놓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시도 적고 그리고 제가 틀렸던 오답도 적어요. 전부 다 적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국계법에서 발췌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가 눈에 딱 들어오게 돼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요약서를 공부할 때 검정펜으로 노트를 해요. 검정펜 노트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회차에서 책을 볼 때 파란 펜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사실 까만색은 그 교과서 원래에 써있는 내용이 일부러 보이게 되고요. 파란 펜은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라는 게 눈에 인식이 좀 잘 됐어요. 그 다음에 파란 펜으로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도 그 다음에도 뭔가 틀리는 게 있다거나 자주 요게 나온다 하는 부분에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합니다. 이게 3회 독차죠. 그 다음에 3회 독차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노란색 연필, 색연필로 하이라이트를 해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시험에 틀렸고 또 모의고사에 틀렸다. 요 파트를 이제 빨간색 연필로 강조를 해서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죠. 이른바 제가 알 것 같았는데 잘 몰랐던 부분, 요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제 요약서를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단 한 가지 전략, 뭐라고 했죠? 정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뇌를 정리하면 돼요. 자,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이것들은 완벽하게 다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조금 아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3주간 죽도록 보도록 합니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든 뭐 찝어 드시든 이거는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하는 부분 있죠? 버려도 붙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절대 붙습니다. 절대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3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뇌에서 아름답게 비빔밥으로 믹스를 해주는 연계정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요약서를 가지고도 연계정리를 이용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제 요약서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를 보면 굉장히 연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주택법 파트를 보시게 되면 단독주택의 30호, 공동주택의 30세대 뭐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왠지 그 전에 봤던 20호, 20세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연계 정리를 막 했어요. 비교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문제에서 사실 아예 다른 보기가 나오진 않아요. 말도 안 되게 막 30호인데 15호, 막 14세대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봤을 법한 숫자를 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교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마치 이게 눈에 낯익은 숫자이기 때문에 오답을 고르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계 정리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 요약서에서의 페이지를 같이 적어 놓으시면 마치 이 부분만 공부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1회독을 2회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한 페이지로도 다회독의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3주 전에 어떻게 대비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직접 공부했던 요약서를 가지고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